14번째 어근은 judge, 판단한다, 평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를 보시면 criticize, 평가한다, 즉 비평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비난하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비난하다와는 다른 평가의 느낌이 더 가까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 criterion, 우리가 판단의 기준, 표준 이런 뜻이 되겠죠. 세 번째 뜻은 crisis,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어떤 갈림길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으로 넘어가서 19년 9월 38번입니다. 이거는 뭐뭐 정도까지, 뭐뭐만큼 이런 말인데 우리가 피해자의 공감하는 것만큼 그런 정도로 우리는 아마도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유엔과 그 소속 정부들을 어떤 이유로 비평할 수 있냐면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음 20년 6월 38번입니다. 대신에 그런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포함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절차냐면 무게를 할당한다. 여기서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지만은 뭔가 여기서 무게를 부여한다는 것은 중요성을 달아본다. 그런 맥락이죠. 뭘 중요성을 달아보냐면 경쟁하는 이해관계,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이제 무게를 재보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뭘 해본다? 결정을 한다. 뭐에 근거해서? 어떤 기준에 근거를 해서 뭘 결정하냐면 어떤 것이 우세적인지, 즉 경쟁하는 이해관계 중에서 어느 쪽 이해관계가 더 우위에 있는 건지, 더 중요한 건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그런 결정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년 11월 35번입니다. 자, 사진이라는 것이 19세기에 이제 나왔을 때 그림이라는 것은 어디에 놓여졌냐면은 위기에 놓여졌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5번째 역은 crime, 범죄 이렇게 알고 있는 뜻은 원래 어근적으로는 guilty, 죄, 죄책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 criminal, 범죄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죄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discriminate, 구별한다, 차별한다. 범죄자와 아닌 사람을 구별하거나 범죄자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차별을 둔다. 즉 죄가 있는 사람을 좀 더 나쁘게 대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죄인처럼 차별한다.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한다는 것은 그런 가치 판단이 조금 덜하고 차별한다는 것은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부정적인 취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조건 이 단어가 부정적인 뜻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으로 넘어가서 16년 11월 35번입니다. 범법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불법이 되는 것, 범죄가 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이 된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 된다. 이것은 범죄적인 것은 아니지만 뭔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겠죠. 다음 16년 6월 33번입니다. 편견을 가진 고용주들은 아마도 여전히 싫어할 것이다. 누구를 고용하는 것을? 어떤 한 그룹이나 또 다른 그룹이나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도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즉 고용하고 싶어도 어떤 후보자들이 없을 때 이런 느낌이죠. 차별이라는 것이 종종 길을 내주게 된다. 즉 이건 수거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 포기한다, 길을 내준다, 양보한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차별이라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되냐면은 얘보다는 얘가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어떤 필요냐면은 일이라는 것이 진행되도록 해지는 그런 필요가 더 크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6번째 heart, 마음, 심장 이런 뜻이죠. 그래서 core, 심장할 때 심, 핵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인 accord는 이 A 같은 경우는 근처에 이런 뜻이고 이거는 늘 얘기하듯이 뭔가 함께 이런 뜻이니까 마음이 가깝고 마음이 함께 있고 즉 그런 마음이 일치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record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새긴다, 기록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courage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감정 즉 용기가 되겠죠.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을 lion heart 사자의 심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석으로 넘어가서 20년 6월 21번입니다. 유지 보수라든지 설치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그 어떤 것이든 동격의 느낌이 나죠. 어떤 것이든 그것은 뭐냐면 너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을 뭘로 바꾼 거냐면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솔루션으로 바꾼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즉 이 친구가 주어가 되겠고 그래서 너라는 거는 여기서 고객이겠죠. Do it yourself. DIY 제품이라는 것은 고객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고객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을 고객에게 서비스를 대신 해주는 것으로 바꾼 이 모든 것은 원래는 뭐로부터 왔냐면은 어떤 가장자리를 탐색한 거, 뭔가 틈새를 고민해가지고 탐색한 것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어떤 틈새냐면 그 틈새라는 것은 뭐냐면 핵심적 제품이라는 것이 뭘 한다? 교차한다. 뭐에? 고객의 여정에 교차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품이 고객의 여정, 즉 고객이 뭔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제품과 교차하는, 쉽게 말하면 그 제품을 사용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고객이 살면서 그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 그 틈새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탐험을 해본 결과 원래 거기서부터 뭐가 왔냐면은 이렇게 고객에게 너가 해라, 너가 유지 보수도 하고 설치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대신 해주는 그런 모든 것이 왔다라는 말이죠. 고객이 쓰는 제품 체험 경험을 한번 고민해본 결과 DIY보다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이렇게 베풀어주고 설치도 해주고 유지 보수도 해주는 것이 생겨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6년 6월 38번입니다. 그들의 내부적 시계, 말하자면 생체 시계 같은 거겠죠? 그것은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다. 뭐에 따라서 뭐에 일치해서 그들이 떠나온 장소와 일치해서 내부 시계가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시차 같은 걸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에서 아침 9시에 떠나는데 시차를 넘어서 7시간 여행을 한 다음에 그렇게 간다 했을 때 우리 생체 시계는 오전 9시 플러스 7시 이런 식으로 생체 시계는 계속 그렇게 동작을 할 거라는 거죠. 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B, not A 이런 느낌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뭐에 일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면 이렇게 괄호가 이를 텐데 우리가 도착한 곳, 떠나온 것이 아니라 도착할 곳에 맞춰서 시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뭐 하는데 그 두 개 사이를 이렇게 끊는 거죠. 재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음 20년 6월 40번입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있다.
완료 부정사, 시제가 이전일 때, 그래서 이미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시간을 넘어서 살아나면은 그들이 가장 최근에 출현한 화석 기록에 있어서의 가장 최근에 출현했을 때를 넘어서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20년 11월 30번입니다. 누군가는 보고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 뭘 보고를 하냐면 무엇이 실제로 측정이 되어진 것인지를 보고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 뭐 하는 것 대신에, 뭐 대신에 예상이 되어진 것 대신에, 그러니까 즉 머리로 생각하는 현실이 아닌 거죠.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로 측정되는 것을 보고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 다음으로 넘어서 17번째 어근은 run, 뛴다라는 뜻인데 첫 번째 단어 concur, 같이 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의견이 똑같이 뛴다, 나 동의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 occur, 발생한다 혹은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다,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에 뛰어온다, 일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세 번째 단어는 recur, 재발한다, 다시 뛴다 이런 말이 되겠고, 네 번째 단어 currency, 이건 이제 화폐인데 지금 이 녹화를 하는 이제 시점으로 기준을 삼으면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암호화폐라는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ryptocurrency, 크립토라는 것은 숨겨진 이런 뜻이라서 암호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단어죠. currency, 화폐. 다음으로 넘어가서 curse, 저주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해석으로 넘어가서 13년 9월 36번입니다. 만약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는 경향이 없다면, 즉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뭐를? 우리의 선택지의 가치를 빠르게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면, 끊고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 우리의 선택지들이 우리의 선택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우리의 옵션의 가치를 업데이트 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후회할 것이다, 자책할 것이다, 스스로를 어느 정도까지? 미쳐버릴 수준까지 자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했던 선택, 얘는 이미 실행을 한 거죠. 우리가 선택을 한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옵션 선택지의 그 가치를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즉 내가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의 가치를 5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알고 보니까 이거는 4인가 3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5 아니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7이다 10이다 더 좋았던 선택이다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선택에 대해서 자꾸 자책하면서 미쳐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다음 10년 11월 48번입니다. 완료 부정사 능동으로 하라고 했고 여기서 끝나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녀가 상기시켰다, 그녀의 학생들에게 여러 번 상기시켰다. 뭘 상기시켰냐면 바그너와 같은 작곡가는 뭐에 의존했냐면 그 청자들의 기억, 청자들이 이렇게 느낌이 되는데 청자들이 이전에 나왔던 테마, 주제를 기억하는 것에 의존한다. 끊고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청자들이 나중에 그 테마의 사용을 알아차리고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의 주제를 기억하는 것에 의존한다. 즉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어떤 음악이 있다고 했을 때 음악에 어떤 유명한 후렴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거를 노래가 길잖아요. 이렇게 클래식 노래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 노래 앞부분에서 한번 쓰는 거야. 초반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왜 쓰는 거냐면은 나중에 이것을 또 썼을 때 이 테마가 있었지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기억을 해갖고 이 음악을 즐기도록 하는 것에 의존을 했다. 이 바그너 같은 작곡가가 그런 음악적 기법을 학생들한테 상기시켰다는 거죠. 그녀가. 그럼 선생님이 되겠지. 그랬을 때 그녀가 뭐 하기로 결심을 했냐면은 사역동사 그녀의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했다. 뭘 이해하냐면 그 주제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발생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노래가 클래식 길었을 때 초반 이전에 맨 처음에 썼던 그 테마를 후반부에 다시 쓴다거나 이렇게 다시 테마라는 것은 다시 연주된다 라는 것을 이해시키기로 결심했다. 뭐 내내 작품 전반적 내내 그 테마가 반복이 된다 라는 것을 이해시키기로 결심했다. 다음 20년 9월 21번입니다. 기능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일종의 안도가 된다. 뭐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뭔가에 이렇게 집착하고 딱 고정되어 있고 하는 것이 나쁘진 않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뜻은 take care, 신경 써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 cure, 치료해준다. 신경을 써줘가지고 이렇게 막 약도 발라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두 번째 단어 curious, 신경을 막 쓰는 거야. 이거 뭘까 궁금하다. 호기심을 갖는 이런 뜻이 되겠고, 세 번째 단어 secure, 이거는 이렇게 계속 신경을 쓰는 거죠. 이거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있어. 그러면 신경을 막 쓰는 거지. 여기 잘 있는 건지 안전한지 신경을 쓴다. 이런 뜻이 되겠고, 네 번째 단어 accurate, 정확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경을 아주 잘 쓴다 이런 말이 되겠죠. 해석으로 넘어와서 20년 9월 24번입니다. 궁금하게 이러한 새로운 수준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좀 더 큰 목표라는 것이 뭐였다? 출현했다, 등장했다. 뭘로? 획득 가능한 것으로 등장하게 됐다. 다음 18년 9월 38번입니다. 빠른 증가세라는 건데 뭐의 증가세냐면 베이비 부머 은퇴자들의 증가세. 언제 증가하냐면은 곧바로 앞으로 10년 내에 증가할 그런 베이비 부머 은퇴자들의 증가라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베이비 부머 은퇴자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것은 뭘 뜻하냐면 더 높은 소비 수준이 생겨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돈이 많을 테니까. 그러면서 또 뭘 의미하냐면은 점점 더 큰 재정 적자를 의미한다. 왜 적자가 나겠어요? 사회보장 서비스와 의료보험 혜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연금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나 의료보험. 예를 들면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아프게 되니까 그런 의료보험 지출이 늘어나게 돼서 그런 것을 이유로 재정 적자가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17페이지까지 이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